저희가 6년째 올리고 있는 이제 스킨케어 총정리 추천 영상, 그 영상을 늘 많이들 봐주시는데, 거기서 이제 항상 채널의 메인 추천템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추천드리다 보면 뭔가 이 사이에 뭔가 있는 것들이나 뭐 이 제품에서 좀 이런 게 다른 게 없나요? 약간 이런 거를 또 되게 세세하게 물어보시는 구독자분들도 많이 생겼어요. 기본적으로 그 스킨케어 총정리 영상 보고 쓰시면 되지만, 좀 쓰다 보니까 이런 게 조금 다른 제품이 없냐라고 물어봐 주셨던, 굳이 따지면 조금 대체품들을 모아가지고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토너 종류입니다. 스킨케어 제일 첫 단계에 바르는 건데, 이 단계에서 많이 물어봐 주셨던 거는 1번 제일 가벼운 토너랑 2번 살짝 더 수분감이 있는 그 사이에 건 없냐, 이거를 많이 물어봐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용으로 좀 추천드리는 거는 요거 넘버즈인의 진정 맑게 담은 청초 토너라는 토너인데, 이게 한 1.4 정도 보습감으로 기름 많은 피부 상태로 쓰기 괜찮으면서 수분감은 또 살짝 넣어주는 그런 토너거든요. 웰라쥬보다는 조금 덜 무겁고, 아비브 추천드린 것보다는 조금은 더 수분감이 있는 스타일이라 기본적으로는 아비브 토너를 더 추천드리지만, 그거 쓰면서 수분감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나, 아니면 이제 웰라쥬 쓰시면서 이거는 조금 묵직한데 라는 생각이 있으셨다면 이걸로 한번 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막 엄청난 진정 효과 이런 거를 바라고 쓰는 건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그거는 아비브께 훨씬 좋다고 생각하는데, 뭔가 사용감이나 약간의 쿨링, 그다음 수분감 이런 거는 되게 좋아가지고 되게 무난하게 쓰기 좋은 그런 토너입니다. 그리고 2번 라인, 너무 무겁지도 너무 가볍지도 않은 딱 중간 라인에 원래는 이제 웰라쥬 수분 토너를 추천을 드렸었는데, 그쪽에서 좀 이제 수분이 메인이 아니라 진정이 메인인 토너들도 좀 추천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 두 개를 가져왔습니다. 메이크프렘 인테카 진정 토너랑 소르션의 센서톨로지 더마 토너인데, 사실 이 2번 라인에서는 웬만하면 웰라쥬 토너를 쓰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중간 라인을 쓰셔야 되는 분들은 피부에 수분이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좀 쓰게 되기 때문에, 수분을 넣어주는 것만으로도 트러블이 덜 생기고 수분을 잘 넣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긴 한데, 그래도 나는 진정 성분이 좀 들어가고 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 요거 인테카, 요거는 많이들 쓰는 진정 성분이 들어있고, 웰라쥬 저희 추천드린 것보다 조금 더 가볍습니다. 다만 웰라쥬보다 수분감 넣어준 느낌은 조금 부족하고, 웰라쥬보다 조금 가벼운 게 괜찮다 하시면 요거 추천드리고, 요거 트루션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웰라쥬보다 오히려 얘는 조금 더 묵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오히려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트루션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앰플류인데, 첫 번째로 좀 이제 요청이 있었던 거는, 앰플류가 그래도 비교적 용량 대비 가격이 좀 나가잖아요. 그래서 가성비 있는 거를 좀 추천해달라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분들이 요거 추천드립니다. 스킨천사의 마다가스카르 센탈라 앰플이고, 요게 올영에서 세일이 좀 크게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55ml에 제가 9,000원대 하는 것까지도 봤거든요. 그래서 되게 가성비가 좋은 거고, 다이소에서 파는 진정 앰플 종류들은 제가 써봤을 때는 뭐 사용감이나 그다음에 진정 성분 함량이 사실 너무 좀 적은 편이라서, 얘는 병풀 함량도 높은 편이고 보습감도 1번이랑 2번 사이 정도의 보습감이라서 사실 그냥 되게 무난하게 쓰기 좋습니다. 근데 다만 뭐 흡수가 엄청 빠르다거나 끈적임이 엄청 없다거나 사용감이 되게 좋은 앰플이라고 느껴지지는 않고, 진정 효과도 막 최고다 막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가격을 생각하면 너무 괜찮은 그런 앰플이라 좀 저렴한 거 찾으시면 이걸로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나는 속건조는 많이 없고 진정만 하는 거 찾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거 비플랜 시카테롤, 이거 여전히 괜찮습니다. 이거 저희 채널에서 추천 많이 하고 비그룸 카페에서도 많이 쓰시는 제품인데, 이게 다만 한 가지 제가 메인으로 추천하기 조금 어려운 이유는, 진정 효과는 되게 좋은데 조금 끈적거림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용감이 안 좋으면 어느 순간 손에서 멀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메인으로 추천해 넣기는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었는데, 그래도 진정 효과 너무 좋고 효과 보신 분들이 많은 앰플이라서 진정 2번 보습감 찾으셨던 분들은 이것도 한번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크림류는 요게 요청이 제일 많았어요. 그 에스네이처 젤 크림을 제일 가벼운 라인에 추천을 많이 했는데, 요거보다는 조금만 더 수분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런 분들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리긴 했지만 요거 쓰셔도 괜찮습니다. 토리든의 다이브인 저분자 히알루론산 수딩 크림이고, 워낙에 올리브영에서 유명한 수분 크림이고, 에스네이처 젤 크림보다는 정말 살짝 조금 묵직하면서 수분감을 조금 넣어준 느낌이거든요. 근데 극지성이거나 기름 진짜 많이 나온다 하시는 분들은 에스네이처 젤 크림이 훨씬 더 산뜻하게 쓰시기 좋을 거고, 근데 약간은 피부에 속건조가 느껴진다, 애매하다 하면은 요걸로 살짝 수분 넣어주시는 게 오히려 피부가 좀 더 편안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딱 1번 크림하고 2번 크림 사이 정도 되는 수분감이어서. 근데 이거 하나 좀 주의하셔야 될 게, 다이브인 저분자 히알루론산 크림이 있고 다이브 저분자 히알루론산 수딩 크림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추천드리는 거는 수딩 크림입니다. 이게 좀 더 가볍습니다. 요런 분들도 있었어요. 3번 라인에 제일 무거운 거를 썼는데 이것도 나는 좀 건조하다, 극건성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요거 추천드려요. 리얼베리어 익스트림 크림인데 워낙에 사실은 유명한 제품이죠. 이거는 화장품 잘 모르는 제 친구들도 알더라고요. 사실 좀 묵직한 장벽 크림 라인에서 유명한 라로슈포제, 에스트라, 그 다음에 뭐 피지오겔, 그리고 뭐 저희 추천드리는 토리든, 솔리드인 크림, 그런 것들보다 얘가 훨씬 더 좀 묵직하고 유분감도 있는 편이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겨울에 피부가 너무 건조해졌다, 뭔가 찬바람 너무 많이 맞았다라고 했을 때
얘를 약간 두둑히 올려놓고 자면은 다음날 붉은기도 진짜 많이 가라앉고 약간 유분감 올라오긴 하는데 피부에 트러블이 나거나 하진 않더라고요. 다만 내가 원래도 지성이었거나 이런 분들보다는 겨울에 유독 건조해지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극건 성분들이 쓰시기 되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로이드나 피지오겔이나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보습감이 있어서 건조하다 미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선크림. 혹시 그 선크림 총정리 안 보신 분들은 그거 보시고 고르는 거 추천드리고, 선크림은 제일 좀 많이 물어보셨던 게 나는 무기자차 좀 뽀송한 거를 쓰고 싶은데 저희가 추천드린 유이크가 너무 뽀송해서 각질이나 속당김이 좀 생긴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조금 계셨어요. 그런 분들은 사실 이것도 전에 한번 추천드린 적이 있는데 로백틴 아쿠아 수딩 선크림 요거 추천드립니다. 요게 조금 더 수분감 있게 발리고 처음에 바르면 약간은 유분감처럼 좀 올라오는 게 있는데 그거 금방 사라지고 백탁도 아무래도 조금 촉촉하다 보니까 좀 덜한 편이고, 유이크 마일드 선크림 기존에 써보셨던 분들은 조금 더 촉촉한데 그래도 조금 뽀송한 편인 무기자차 없냐라고 하시면 요거 추천드립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유기자차 백탁 없는 거 쓰면은 하루 종일 울거든요. 제 눈이 너무 예민해서. 근데 기본적으로 그런 선크림이 좀 로션 같고 촉촉해서 많은 분들이 쓰시긴 하지만 그래도 막 여름에 트러블 많이 날 때나 피지 많이 올라오고 이럴 때는 조금 더 뽀송한 이런 무기자차 선크림이 좋잖아요. 근데 얘는 어느 정도 촉촉하면서 뽀송한 선을 좀 잘 지켜준 되게 밸런스 있게 나온 선크림이라서 이것도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추천드렸던 기능성 앰플들 중에 추가로 또 추천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일단은 미백이랑 색소 침착 이런 앰플 중에 저희 채널에서는 이제 메인으로 마일드랩 그 앰플이 순하면서도 효과 괜찮은 걸로 추천을 많이 드렸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 쓰시면서 나는 조금 덜 순해도 되니까 효과를 더 빨리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런 분들은 요거 써보세요. 코스알엑스의 더 비타민C 23 세럼인데 요거 되게 유명하죠. 아마 국내에서 나오는 비타민C 세럼 중에는 제일 고용량일 거고, 이게 그리고 되게 좀 어려워요 쓰기가. 순수 비타민C가 되게 열이나 자외선에 엄청 약해서 그래서 병도 까만색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 여기서 개봉 후 2개월 안에 쓰는 걸 권장한다고 하고 냉장 보관하시는 게 좋거든요. 쓰면은 피부가 약간 따가운 느낌도 들고 솔직히 쓰기는 좀 불편한데 근데 확실히 밝아지긴 합니다. 냄새 진짜 안 좋고 많이 끈적거리거든요. 근데 그래도 나는 고기능성 미백을 찾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 잘만 맞으면 만족도는 너무 높다고 다들 얘기하시는 세럼이라서. 그리고 모공 종류들 중에 비레디 시카페인 세럼을 이제 만들어서 그걸 또 한번 추천을 드렸었는데, 그게 살짝 이제 어느 정도는 좀 묵직한 감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가벼운 모공 앰플을 추천해달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요거는 모공 영상에도 한번 최근에 보여드렸는데 이지엔트리 하이퍼 나이아시나마이드 세럼이거든요. 나이아시나마이드 성분 자체가 미백으로 좀 유명한 성분이지만 모공이나 피지 관리 기능도 있는 그런 성분이라서 그걸 고함량으로 넣어줬을 때 비교적 조금 순하게 쓸 수 있으면서 얘는 좀 가볍게 쓸 수 있거든요. 나는 모공 앰플 중에 좀 가벼운 거 찾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거 매일 쓸 것까지는 없고 한 주 3회 저녁 정도만 써주셔도 좀 장기적으로 모공 좀 쫀쫀해지는 느낌, 그리고 미백까지 좀 같이 되는 형식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메인으로 추천드리는 총정리 선크림, 뭐 스킨케어 이런 거 보시면 되는데, 올해 하고 그 시리즈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구독자분들이 약간 요거에서 요렇게 좀 하는 거 없냐라고 요청을 주셔서 만들어 본 영상이고요. 다양하게 써보고 싶으신 분들은 좀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